영국 런던의 어느 지하철 내부. 이곳에는 부티가 줄줄 나는 젊은 여성이 지하철 내부를 두리번거리며 둘러보고 있습니다. 마치 지하철을 처음 타보는 듯한 이 여성은 뭔가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여성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지하철 화재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여성은 잠시 뒤 한국인 관광객 10여 명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자가 무슨 회사를 운영한다고 설치고 다니냐? 넌 빨리 시집이나 가서 행복하게 살 궁리나 해. 회사는 이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겠냐? 하나뿐인 친오빠라는 사람의 입에서는 늘 저딴 식의 험악하고 모욕적인 발언들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우리 집안은 영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젊은 시절에 할아버지를 필두로 지금의 대기업 회사를 만드는데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끼리 회사 운영과 관련된 이권 다툼 때문에 늘 아버지는 고민이 많으셨죠. 한편으로는 오빠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고는 부모님을 제외하고 우리 형제들 일남 이녀가 전부인데 장남인 오빠가 회사를 당연히 승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오다가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에 화가 났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오빠가 스스로 만든 자업자득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운영을 맡길 만한 인재가 아니라면 장자라고 해도 절대 회사를 맡기실 분이 아니었죠. 그 말인즉슨 아버지의 눈에는 오빠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의 오빠는 그야말로 망나니 그 자체였으니까요. 매일 술 파티에 여자를 끼고 살면서 말썽이나 일으키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버지도 우리를 죄다 모아놓고 그 선포를 하고 만 것이죠. 너는 장남이라는 놈이 행실이 왜 그따위냐? 혹시 이 회사가 당연히 너한테 넘어갈 줄 알고 그따위로 막 사는 것이냐? 어림도 없는 생각하지도 말거라. 회사 운영은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만약 내 자식 중에서 그런 인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문 경영인이 회장 자리에 앉을 거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라. 앞으로 우리 회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사업 분야를 각자 한 놈씩 구성해서 나한테 가져오너라. 그 다음 승계자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지. 오빠와 동생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선포에 놀라는 듯 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상 저렇게 나오실 줄 이미 예상하였으니까요. 저였어도 저런 망나니 오빠만 믿고 회사를 맡기느니 차라리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아버지의 자식인지라 회사의 승계가 욕심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떤 자식들보다 제가 더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비록 여자인 몸으로 태어났지만 사업이 재미있고 나름대로 소질도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가 선포한 다음 사업 기획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잘 알았죠. 아마도 이번 사업 구상을 통해서 아버지는 자신을 대신할 승계자를 확정 지을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모두 인지했기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이 차 있었고 제 머릿속은 그것에만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떤 사업 구상을 해야 아버지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일단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빠와 동생을 무조건 제쳐야 해. 먼저 저들이 무슨 사업을 구상하는지부터 염탐하자. 저는 오빠와 동생에게 소위 말하는 스파이를 심어 놓았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제 상황이 된다면 아마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할 판입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입니다. 가족이지만 지금의 저들은 경쟁 상대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다행히 저들의 행보를 보아하니 역시나 크게 기발한 사업 구상은 없는 듯 했습니다. 애초에 동생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남자 잘 만나서 결혼이나 하자는 상태였죠. 하지만 오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저만큼이나 아버지의 회사에 관심이 많았고 욕심도 있었죠. 그런데도 이번에는 제가 오빠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고 하는 내용을 보아하니 이미 우리 회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었고 크게 회사에 이로운 것이 없어 보이는 내용에 관심을 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 회사를 앞으로 더욱 명망 있는 회사로 발돋움시켜줄 신사업으로 지하철 사업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기업인 우리가 단독으로 맡아서 진행하기는 어려웠지만 공기업과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따낸다면 엄청난 이득이 올 것으로 예상되었죠. 즉, 영국 정부와 파트너십 계약을 하는 방식인 겁니다.
해당 사업은 과거에 아버지가 한번 진행하다가 실패를 했던 적이 있는 사업이라서 저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는 계획이었죠. 아마도 성공하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저에게 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말이죠. 저에게는 최대의 방해꾼이 존재한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망나니 오빠였죠. 하는 행동이나 말은 망나니지만 얍삽하고 눈치는 어찌나 빠른지 머리 하나는 잘 돌아가는 오빠였습니다. 이번에도 오빠는 제가 그랬듯 저에게 스파이를 심어두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지하철 사업에 손을 대려는 걸 눈치채고 회방을 놓기 시작했죠.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방법으로 회방을 놓았습니다.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정보 조작 방법이었죠.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이 방식의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야말로 분노한 대중에게 맛있는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와 같았던 것이죠.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대중과 언론에 제보했고 이를 방송에 내보낸 언론, 그리고 그런 방송 내용에 휘둘리는 대중들. 그 이후로 저는 희대의 악질적인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우리 회사까지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저런 게 진짜 우리 가족 맞나? 회사의 이미지까지 먹칠하면서 나를 모함한다고? 이걸 확 아버지에게 고자질해버릴까? 고자질한다고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회사를 이끌 사람이 쪼르르 와서 고자질이나 한다고 말이지. 어휴, 분통 터져. 분하지만 오빠의 저질 휴방은 효과 하나만큼은 확실한 듯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기한 내에 사업 계획을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어쩌면 언론에 비추어진 저의 이미지 실추로 인해서 아예 이번 승계 시험에서 제외될지도 몰랐습니다. 현재 언론에 비추어진 저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당분간은 억울해도 몸을 사릴 필요가 있었죠. 그런 모험들을 믿지 않는 대중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중과 노동자들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듯 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저에 대한 반발심으로 대규모 시위까지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이대로면 정말이지 회사 운영은커녕 완전히 이 가족의 구성원에서 내쳐지지는 않을지 걱정해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오빠에게 내 패를 너무 많이 보여준 걸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다가 한 방에 역전했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설쳐된 거야? 오빠가 언론에 퍼뜨린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은 이러했습니다. 모 대기업 회사의 회장 딸이 공공사업인 지하철 사업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사기업 운영의 영향으로 지하철 사업이 민영화가 될 것이고 지하철 이용 비용 상승도 더불어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들이 받는 것이다. 하물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회장 딸은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기로 유명하며 평판이 아주 나쁘다. 지하철을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금수저 딸이 지하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사업이 되겠냐? 블라블라.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저라는 사람을 대놓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까지 평판을 깎아먹는 최악의 수였죠. 그런데도 저 하나 매장하는 목적에는 아주 효과가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거세지는 언론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저에게 이것저것 봉사활동과 이미지 쇄신에 당분간 힘을 쓰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만약 저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영원히 회사의 승계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생각만 하면서 살았겠지요. 저는 아버지의 명령에 당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미지 쇄신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승계를 포기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숙적과도 같은 지하철 사업을 반드시 제 손으로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언론에 퍼뜨린 소문 중에서 모두 거짓이었지만 단 한 가지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하철을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죠. 사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닐 필요가 없었기에 그동안 한 번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지금의 영국 지하철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야 말았죠. 지하철에 탑승하여 역을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타보는 지하철 내부가 조금은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하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나는 것을 깨달았죠. 뭐야? 왜 지하철 내부에 이런 연기가 있어? 혹시 불이라도 난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 지하철 구석에서 누군가가 흡연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따가운 눈길을 보내고 있었고 어떤 남자는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따끔하게 충고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 칸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더니 우리 칸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무언가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한 그곳에는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까지 느껴지는 것을 보니 그곳에는 화재가 일어난 것 같았죠. 다음 역까지는 아직 수분이 남은 시점이었고 불길이 번지고 연기가 피어나는 속도로 짐작건대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곳의 모든 사람이 꼼짝없이 불에 타 죽거나 연기에 질식해서 죽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타고 있던 칸은 지하철의 꼬리칸으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거든요. 와, 진짜 재수 없네. 지하철이 원래 이렇게 험난한 곳이야? 아니면 내가 타서 재수가 없는 거야? 설마 오빠가 나를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하는 건 아니겠지? 그 짧은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빠르게 선택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쓸데없는 생각들로만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오죽하면 오빠가 나를 음해하려고 암살을 시도하는 거란 생각마저 들었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도 저 못지않게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해성사하는 사람들,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들이었죠. 연기와 불길은 점점 피부와 코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꼼짝없이 생을 마감해야 할 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검은 머리의 아시아인들 10여 명이 제 눈앞에 기적처럼 나타났죠.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그들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간간이 중년의 남자분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특공대 같은 군인과도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혹시 우릴 구조하기 위해 파견된 특수부대 출신들인가? 근데 왜 전부 아시아인들이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저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느끼며 어쩌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소화기를 잔뜩 가져와서 불이 난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가 화재 지점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대피하는 걸 도와줬죠. 그 일들은 불과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했던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인 회사의 승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화재 사고 이후로 저는 본격적인 지하철 사업에 매진했고 결국 아버지조차 해내지 못했던 정부와의 파트너십 사업 모델을 성사시켰거든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저와 승객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과도 같은 분들은 한국인 관광객분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객은 아니었고 한국의 소방관 출신 분들이었는데 단체로 관광을 온 거였더군요.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내부에서 한국의 소방관 출신들이 탑승하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탑승하고 있었기에 이번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최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으나 끝내 거부하신 한국인분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영국인 로잘린드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